네, 오늘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 동영상을 건너뛰고 오늘 다시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수급 먼저 조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수를 단행을 해줬습니다. 다만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장중 내내 계속 외국인이 선물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 일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을 100%만큼 샀으면 한 10%에서 15% 정도 차익 실현이라고 할까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주가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요. 여튼 오늘도 마무리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을 사줬다는 것에 조금 의의를 두고 싶고요. 자,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조금 계속 외국인들의 소위 말하는 매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도 저는 일단은 코스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쉬고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슨 지수가 개별주처럼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날 11월 3일부터 해서 11월 한 달 동안 거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11월 월봉을 맞이할 때가 됐는데, 이제 월봉을 마지막 장식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정도 장대 양봉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충분한 양봉을 뽑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잠시,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를 상방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빠지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어요. 주가는 언제나 물론 방향성은 때로는 위로 틀고 아래로 틀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내려갈 때도 마냥 내려가지만은 않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들을 한두 번씩 주고 또 내려가고 주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방향 자체는 상방이긴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분명히 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달 내내 올라왔던 증시의 피로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증시가 여기서 조금 쉬어간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걱정을 한다든지 이대로 증시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어디까지 증시가 쉬어줄 것인가가 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어렵게 2600으로 올라왔지만 2540선에서 2560선, 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2500 한 40선에서 50선. 여기 구간이 첫 번째, 요 박스권 구간이 첫 번째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연달아 지지를 5캔들이 보여줬어요. 여기 올려놓고 하나, 둘, 셋, 넷. 올려놓은 캔들까지 하면은 5캔들이 좀 확고한 지지 라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마 2500 한 55선, 그 다음에 적게는 2540선까지는 조금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쾌히 어떤 그동안 올라왔던 상승의 피로감을 푼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빨리 좀 5일선을 지금 깬 모습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5일선을 깼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서,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이제 솔브레인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도했는지 제가 정확히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코스닥 주식들을 오래 끌고 갈
마음의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닥 많은 주식들이 솔직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즉 셀트리온 삼형제를 제외해놓고서는 코스닥에서 많이들 다 음봉 마감이 되었어요. 그 말은즉슨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코스닥에서 만약에 좀 수익 중인 게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 혹은 주가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눌려줬을 때 우리가 그동안 구매하고 싶었던 매수하고 싶었던 주식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도 매우 적절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닭이 5일선을 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25일이고요.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주식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DB하이텍도 올라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DB하이텍 올라와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핫한 주식이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잠깐 11선 여기 회색선이 11선인데 11선 눌림을 주고 5일선을 깨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5일선 올라타면서 좀 대세적인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굉장히 적었지만 이 기관의 매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매섭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조금 매서운데요. 만약에 요번 코스피가 쉬면서 코스닥이 물론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전체 코스닥 차트에서는 5일선을 깼지만 만약에 내일 다시 5일선을 타준다든지 뭔가 외국인의 자금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조금 와준다면 오히려 코스닥 주식들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을 조심은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워낙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즉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 장세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다시 외국인이 코스닥을 5일선 위로 올려버린다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갖고 있는 주식들을 예를 들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이미 올라간 주식들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아직 오르지 않은 코스닥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 방금 전에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이긴 왜냐면 이건 거래소 종목이니까 예외적이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동진 세미캠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한 12, 3%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켓이 올라가니까, 즉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함께 12, 3% 상승은 보여줬지만 밑바닥 대비 보여줬지만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워낙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전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인 차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동진세미캠을 내일부터 급등할 거야 혹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세요라는 코멘트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늘 여러분들 관심권역에 두시고 제가 물론 얘를 지금 동진 세미캠으로 들어는 드립니다만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권에 좀 넣어 두시고 주가가 좀 충분히 눌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좋은 시세를 줄 거라는 확신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좋은 매수 타이밍을 계속 고르는 중인데요. 아직은 좀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까지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국내 주식도 살펴봤으니까 바로 뒤이어서 중국 증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중국주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은 한국과 대만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니 비교적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국주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그만큼 있으시다면 한국의 대형주를 사시는 게 맞다 혹은 한국 주식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 현재까지 상하이 지수가 6월을 기점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인 뭐 2,600을 뚫고 올라갔지만 중국은 솔직히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는 지금 15분 지연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옆에 다른 데 중국 그러니까 저 홍콩 HTS를 켜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딱 오후 4시 장 마감을 했는데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19% 3,362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지금 더 음봉이 깊게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여튼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최근 들어서 중국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들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제 이게 제가 그 구독자분들하고도 매매를 잠시 했었던 샤브샤브라는 종목이에요. 전형적인 이건 홍콩 주식이고요. 중국 주식이 아니라 홍콩 주식이지만 여튼 중국주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식료 주였어요. 당연히 음식료 주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올라가고 삼성 SDI가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고 그 밑에 단의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우리나라는 좀 세잖아요. 근데 음식료 부분에서 이 친구만 좀 많이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보시다시피 이 친구만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줬고 다른 음식료주들은 그렇게 올라주지 못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바닥도 아닌데도 중간 바닥부터 5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다른 음식료주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개별주 장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개별주 장세주였어요. 그렇다고 섹터의 특별한 또 흐름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의 이거는 에코프로비엠급으로 볼 수 있는 창신신소재라는 어, 주식인데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좀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으면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박스권을 이루면 계속 통 맞고 올라가고 통 맞고 올라가고 통 맞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한번 냈다.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7, 8% 정도 수익밖에는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캔들이 한 15개 정도니까 한 2주, 3주 기다려서 7%, 8% 내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주에서 큰 재미를 보기가 옛날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보험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주, 보험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상은행도 한번 살펴볼까요? 초상은행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르긴 올라줬어요. 보시다시피 10월부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중국도 물론 이제 연말 배당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이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30%, 25% 이렇게 올라와줬는데 이 친구는 정말 최바닥에서 샀어야 한 18% 수익이 나고 최바닥에서 안 사고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타다가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10 뭐 한 5%, 6%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주식을 한국 주식과 비교한다면 조금은 좀 재미가 그렇게 있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얼 반도체라는 걸로 제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주식, 테크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때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한 템포 올랐었죠. 한 템포 올랐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로 또 뭐 이 기세를 몰아가진 못했어요. 다만 제가 저의 이제 중국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아, 저는 이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 될 것 같았을 때 요때 매수를 해서
이날 매도를 했고요. 이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두 번 상한가였기 때문에 매도를 한 상태였고 최근에 눌렸을 때도 다시 재매집을 조금 해놨어요. 뭐 제가 원하는 만큼 사진 못했고 그냥 조금씩 사두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여튼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레포트를 보니까 중국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중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중국 반도체 기업에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칭화 유니 기업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뭐 OLED 부분이라든지 일부 부분에서 중국이 분명히 한국을 어느 정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테슬라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중국 내 이제 테슬라 배터리를 LG화학이 싹쓸이하는 것처럼 CATL이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한국보다 좀 밀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국 정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도저히 안 되네라고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더 거센 기세로 오래 투자를 할까요?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진핑 입장에서도 우리 중국이 언제까지 반도체 혹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 혹은 기타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싫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짓밟힘이 있어도 이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테크주라고 할게요. 중국의 큰 테크,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라고 한다면 이 중국의 테크는 쉬 죽을 수는 솔직히 없는 섹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섹터에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절대 올라가는 말에만 안 타시면은 수익 내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올라가는 말에 타지 마시고 이 친구 거의 다 이거 완전 죽어가네? 라고 할 때 그때 사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중국 테크 주식만큼 좀 맘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주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다른 주식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냥 요걸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서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물론 이 친구는 박스권 움직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해요. 이게 뭐 특별한 박스권도 안 보입니다, 지금은. 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 보고 저점을 연결해 본다면 그 각도가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멀리서 보면 우상향은 맞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좀 더 작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보셔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셔도 되지만 여튼 여러분이 그린 박스권 혹은 제가 그린 박스권 내에서 바닥권에 왔을 때 바닥권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게 된다면 솔직히 중국의 테크 주식들은 단타치기도 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튼 저는 여전히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여전히 저는 한국이나 대만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약세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왜냐하면 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날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쓴 걸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이면서 분명히 더 확장된 경제 정책을 쓰실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훨씬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머징 마켓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저는 한국과 대만 주식에 조금 왜냐면 기술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포함해서 반도체도